네, 자, 이번 시간에는 총괄납부 사업자인 경우에 뭐 본점이나 지점, 주사업장을 선택을 해서 자,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를. 자, 신고까지는 각자 하지만 납부를 총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럴 때에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서식을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영화제가가 자, 본점이 서울에 있고요. 자, 그리고 지점은 부산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총괄납부 사업자는 신고까지는 각각 다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별개로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점은 공장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본점으로 보내서 본점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작성하고요. 자, 부가가치세 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먼저 프로그램으로 우리 총괄납부 그 적용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사 등록에 각각 회사 등록은 각각 하셔야 돼요. 회사가 사업자 번호가 별개로 있죠. 그래서 각각의 회사 등록은 저는 미리 해놨죠. 그래서 107번이 본점이고요. 사업자 번호 그대로 넣어서 다 해당되는 내용들 다 넣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108번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는 각각 원래 그 사업자 우리 회사 등록하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자, 총괄납부 사업자인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107번이 지금 본점이었죠? 서울에 있는 본점. 자, 본지점 여부에다가 본점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점 일괄납부 하겠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점에서 총괄납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본점 일괄납부에 승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지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본지점 관리에 지점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지점으로 넣어주시고 본점 일괄납부 승인이죠. 그쵸? 총괄납부를 적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본점 코드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본점 코드 보시면 107번이 아까 본점 코드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지점 보기 보시면 본점하고 지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먼저 회사 등록에서 작성을 하시고요. 이거를 밑에 부분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신고서는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점 거부터 작성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1기 확정분이에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작성을 할 텐데요. 자, 본점은 매출세액만 있었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1억 원이다. 자, 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은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매출세액 부분에 이렇게 반영을 했죠. 1억. 자, 반영을 쭉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장을 좀 해놓을게요. 저장을 하고 지점 신고서를 이번엔 작성을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본점을 다시 들어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지점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에 지점은 매입만 있었죠. 그래서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분이라고 할게요. 8천만 원에 800만 원 매입이 있었다. 그러면 자, 지점은 환급만 발생이 되고 그리고 본점은 납부만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환급은 나중에 해주잖아요. 그 확정신고하고 30일 이후에 환급을 해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총괄납부 신청을 해서 아예 우리는 200만 원,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200만 원만 이번에 납부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 신고서 작성까지는 전부 다 별도로 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능모음에 보시면 종사업자인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지점이 종사업자이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지점은 종사업자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금액은 마이너스 800만 원이 아니죠. 네,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금액은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차감한 200만 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00만 원인 거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본점으로 갈게요. 자,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 좀 전에 작성했었던 거 1억 원에 대한 거 있죠? 자, 1억 원에 세액이 매출 세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자,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금액은 요 매입 지점 매입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을 지점하고 이렇게 통산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2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200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에 부분에 쭉 작성이 된 게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될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총괄납부를 적용받아서 200만 원만 납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역이 뭔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역이 여기 있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자, 납부 신고서, 납부 또는 환급 신고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자, 4월부터 6월까지 작성을 하시고요. 이미 우리는 작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러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점에서 작성된 거 불러오시면 작성된 내역이 이렇게 쭉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매출 부분, 매입 부분도 있었으면 그 부분도 반영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점도 있었죠? 자, 지점 것도 불러오면 자, 지점에는 매입 부분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자,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작성이 됐죠. 자, 그리고 그대로 다 들어가요. 이게 신고서 작성만 제대로 해주시면 그러면 자, 여기 반영은 그걸 불러와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쭉 작성은 그 신고서 작성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식을 총괄납부 사업자이면 하나 더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매입 부분, 매출세액은 헷갈릴 게 없는데 매입세액 부분은 자, 과세 매입 여기 공제받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있죠. 자, 그 수령명세서 제출한 거 그런 것들은 여기 과세 매입분으로 해서 매입세액 공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든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런 부분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의제 등에 반영이 되어 차감이 돼서 이 부분에 반영이 된다는 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면 여기에 더해지고요. 자, 그리고 공제세액, 경감 공제세액 있었죠? 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반영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납부세액,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각각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자, 이 서식을 작성을 하면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전체 회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200만 원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반출액에 대해서 총괄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반출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죠. 자, 그 대신에 여기다가 작성은 해주셔야죠. 그래서 자, 지점에서 다 매입을 해서 이 부분을 본점으로 다 반출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금액 그대로 그냥 반출을 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반출액이 8천만 원 그대로 다 반출이 된다는 얘기고요. 본점에는 그 금액을 다 반입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괄납부 번호 부여받은 게 있죠. 우리가 총괄납부 신청해서 부여받은 번호가 여기 번호 나와 있죠. 자, 그 번호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요거까지 작성해서 신고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괄납부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신고서 작성 마치도록 할게요.